현재 하고 있는 사업 월 매출이 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약 한 왔다 갔다 합니다. 대표님, 요즘 구매대행 시장이 이렇다고 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시죠? 구매대행 해도 될까요? 아, 당연히 구매대 해도 되죠. 네. 단. 있을 때.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보력이 튼튼한 다크맨입니다. 오늘은 1년 6개월 전에 다크맨 채널에 1기 수강생으로 출연을 해주셨었는데, 과연 1년 6개월 후 대표님의 월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성장하셨는지,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잘 아시고 그 노하우도 잘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튼다 채널에 오셨으니까 시청자와 구독자분들께 대표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한번 찾아뵀었던 범마드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네. 되게 오랜만에 뵙잖아요. 네. 오랜만이죠. 영상 찍고 나서 주변에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엄청 많이 물어봤죠. 어디 갔냐. 네. 지금 우리 단톡방에 화이트맨으로 활동하잖아요. 네. 그분 어디 갔는데 조용하냐 하는데 이제서야 이 자리를 모셨네. 진짜 그 1년 동안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이거는 뒤에서 또 정확하게 얘기하겠지만 작년에 많이 힘들었죠. 작년에 많이 힘드셨구나. 힘든 시기에 좀 지났죠. 앞으로 이제 저랑 꽃길 걸으셔야죠. 이건 대표님 해주시는 거 보고 네. 그게 꽃길일지 불길일지 그러네.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에는 중국 구매 대행을 매출을 내셨었는데 네.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작년에는 이제 구매대행 대량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대량은 작년에 접고 정리하고 지금은 사입이랑 위탁을 하고 있어요. 구대를 정리하고 위탁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사입을 바로 했죠. 그래서 지금 위탁 사입은 한 7대3 정도 비율로 좀 일하고 있죠. 7대3이면 사입이 7. 네. 네. 위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입 상품 비해서. 그렇군요. 아직도 그러면은 부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본업이 됐죠. 구매 대행을 정리하면서 본업화 시작하긴 했죠. 그래서 작년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제 본업화 하면서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경험도 해봤고, 그리고 남들이 다 겪는 일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 썰을 좀 이따 다시 한번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사입 7, 위탁 3이라고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월 매출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지금 통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솔직하게. 이 셀러에 비해서. 네네.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지금 약 한 2,500에서 한 3,500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행히 작년부터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 쭉 네네.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매출이 더 올라갈 정상이긴 한데 네네.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뒤에서요?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사입 소싱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보았을 때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마켓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마켓마다 좀 다른데 마켓마다 다르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그리고 쿠팡 이 두 가지가 사실 주력이거든요. 주력 중에서도 비율이 네이버가 한 7 정도 됩니다. 네이버 쿠팡이 7. 한 3, 4 정도, 많이 잡아야 4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선정하는 아이템들이 네. 저는 좀 같은 카테고리 상품들을 선호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소싱부터가 대량 키워드, 네. 좀 대형 키워드를 선정해가지고 그리고 잘 팔리는 것들, 키워드가 높은 것들 네네. 그런 것들을 선정해서 소싱하고 그로스 넣고 막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키워드가 대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핵심이지만 이거 해보신 분들은 다 알 내용이에요. 다 알아요? 근데 이거 어디 가서 선뜻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기본적인 거지만 핵심이거든요. 네. 온라인 셀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 네네. 근데 이걸 모르면 마켓을 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가 주력 마켓이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여태까지 판매했던 상품들 중에 판매가 잘 안 됐던 것들은 정리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테스트로 해보고 판매가 잘 안 되면 정리하고 또 새로운 소싱을 하는데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품들과 연관 있는 카테고리 상품들을 선정을 많이 해요.
딱 이 얘기만 들어도 네. 알 분들은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초보자분들한테는 이게 경험이 아직 없다 보니까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네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상품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연간 상품으로. 네네. 완전 다른 카테고리로 가면은 그죠? 또 산으로 가는 거네. 산으로 가는 건 아닌데 이제 경쟁 구도가 좀 틀려요. 네이버랑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 경쟁하는 방식이 조금 틀리다 할까? 그래서 기본 로직이 다르다 보니까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내가 취급하고 있지 않는 상품의 카테고리가 아니어도 소싱을 하고 판매도 가능한데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네이버는.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네. 앞에서 너무 많이 풀면 재미없잖아. 어차피 여러분들 앞에서 중요한 거 풀면 네. 이거 보고 나갈 거잖아. 그래서 자꾸 뒤로 갈 수밖에 없어. 아, 그러네. 그죠? 네. 계속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노하우를 계속 뒤로 가네. 아, 그러면은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상품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를 할 때 잘 나간 상품 지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사입하는 셀러니까. 제가 이거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랑 연결되는 질문인데 네. 네이버는 상품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말 매출이 많이 나는 상품이 있고 적게 나는 상품이 있어요. 네.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네. 단일 상품이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상. 그렇죠. 예를 들어서 크로스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윙을 하든 크로스를 하든 넣었다. 어차피 결국에 크로스로 갈 거잖아요. 네, 윙을 맞아요. 처음에 등록을 해도 그렇죠. 크로스를 넣으면 사실 거의 대부분 상품 변경을 못 해요. 왜냐면 그 맞아. 상품 수정을 하려고 해도 그 상품을 아예 싹 다 갈아버려야 되지. 아, 크로스 들어간 상품들은 그냥 그대로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대로 그 상품이 없어질 때까지 내가 그걸 판매하지 않을 때까지.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수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A 구성으로 팔고 있었는데 실제로 내가 시장 조사했던 느낌보다 A 구성보다는 B 구성으로 새로 판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상품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죠? 아, 네, 이해돼요. 근데 쿠팡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서 방식이 다른 게 네이버는 상품 세팅이 되게 중요하다지만 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상품 업로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 쿠팡은 기획이 중요한 거죠.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근데 두 마켓 다 그래도 카테고리를 잘 선정해서 네. 근데 상품 소싱 잘 해야겠네,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상품 소싱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앞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시장 파악을 한 것과 네. 실제 시장은 다를 수 있거든요. 아, 그런 변동성을 대처를 하기 힘들면 네. 상품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쵸. 내가 생각했던 거와 내가 기획했던 거와 다르게 상품이 잘 안 팔리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보면 그 상품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결국엔 그 상품은 실패한 상품이 돼서 새로운 상품을 또 다시 소싱해야죠. 버리고. 근데 그런 방식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성공 상품과 실패한 상품이 나눠진다는 거죠. 쿠팡은 예를 들어서 업로드하고 물론 수정도 하고 많이 노력하겠지만 썸네일을 바꾼다거나 상세 페이지를 좀 수정한다거나 네. 하겠지만 네. 처음에 반응이 없는 상품은 끝까지 반응이 없어요. 대표님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상품을 키워나가고 싶어도 물론 내가 어느 정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점이 오면 상품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상. 일단 고객이 필요한 상품이 아닌 거를 판매하려고 하니까. 그런 걸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시장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거나 아니면 제가 판매층을 잘 공략하지 못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쿠팡은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새로운 상품을 업로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마켓 공략이랑 시장 분석은 굉장히 좀 중요하네요. 그쵸, 예, 그쵸. 예,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 부분은 좀 대표님이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대표님이 제가 수강생이었잖아요. 그죠?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거의 1대1 코칭이었잖아. 맞아요. 잘 안 될 수가 없었잖아요. 네. 대표님, 요즘 구매대행 시장이 이렇다고 하는데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시죠? 구매대행 해도 될까요? 당연히 구매대 해도 되죠. 네. 단. 사입 쪽처럼 이제 똑같이 업로드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수동 등록을 했을 때. 네. 구매대행은 수동이다. 그쵸. 수동이죠. 수동. 수동이다. 네. 그럼 반자동과 대량 하시던 분들은 어떡하죠? 하나 사업자 파서 네. 거기서 주문 들어왔던 상품 있잖아요. 네네. 그 상품을 등록을 하는 거야. 수동 등록을. 어디서 미디 캔버스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썼던 사람 있잖아요. 네. 반수동을 하라 해요. 반자동에서 상품 나왔던 거를. 네. 그러면 상세 페이지 바꾸고 다음 또 새로운 사업자에다가 네. 수동 등록을 하는 거죠. 네, 프로그램에서 주문 들어왔던 상품을. 네. 그리고 여기서도 수동에서 주문이 들어왔으면은 상품을 이제 개인 통관 하나 받아가지고 네.
그 상품 이제 실사진까지 상세 페이지를 업데이트를 시키는 쪽을 이제 공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태로 구매 대행을 한다면 네. 그 다음에 여러모로 마케팅을 할 거 없고요. 어차피 구매 대행이라 뭐 블로그 인스타 할 필요 없어요. 사입이 아니니까. 대신에 이제 광고는 좀 해줘야겠죠. 광고 요즘엔 기본이죠. 가구매도 조금 해주고, 그 다음에 리뷰 없이는 절대 광고 하지 말고, 이건 사입이랑 구대랑 똑같이 무조건 리뷰가 있을 때 광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가르치고 있고, 네, 현재도 지금 다마고치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 저도 조금 하고 있긴 해요. 하고 있는데 다만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네.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좀 쌓였어요 지금. 지금 액수가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대표님은 좀 비싼 거 팔았잖아요, 그죠? 네. 잘 팔리는 상품 중에 비싼 게 좀 있었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이거는 모든 카테고리 다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치. 금지 항목 빼고. 근데 저는 비싼 거를 판매하다 보니까 사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사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돈 순환이 안 돼요. 네. 맞아, 이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레벨에 맞는 사람들은 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발주를 들어오게끔 만드는 건 잘 만들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팔고 정상까지 다 돼야 내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지. 발주 만드는 거는 쉬운데 이거를 마케팅에서 잘 팔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잘 유지시키는 게 어렵죠. 그렇죠. 그게 저는 어렵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질문 할까요? 왜 질문하시는 거죠? 아니, 갑자기 질문 받다가 대표님은 잘 하고 계시나 아니면 대표님 생각은 어떤가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네네.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매 대행을 또 부업으로 시작하시려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전 빡센 편이거든요. 뭐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네. 강의를 듣거나 이러면 그냥 뭐 부담 없이 시작해도 된다. 뭐 괜찮다. 쉽게 돈 벌 수 있다. 네. 이런 자극적인 얘기들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저는 실제로 해보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업으로 구매 대행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독하게 각오를 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하던 일이 네. 이쪽 분야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예 연관이 없는 분야였어요. 그치, 여기는-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맞아요. 제가 마지막 직종이 화물차 운전하다가 온라인 사업이라는 걸 어디서 배워봤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뛰어들어서 네. 공부하고 배우고 실행해 보니까 느낀 거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휴일이라는 게 없었어. 왜냐하면 자영업자가 네. 솔직히 쉬는 날이 어딨어. 그쵸. 신나 없죠. 잘 때도 고민해야지. 맞아. 생각이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안 되면 걱정이 되고 잘 돼도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뭐 소식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다음 여름 시즌이면 겨울 시즌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 쉬는 날 없이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구매 대행뿐만이 아니라 이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뭐 위탁도 있고 사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함. 꾸준함이 각오가 안 돼 있으면 네. 포기하게 된다. 네, 진짜로.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에 1시간 하더라도, 하루에 2시간을 하더라도, 아니면 하루에 10시간 하고 내일 쉬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10시간 하고 내일 쉬고 내일 그 다음날 10시간 하고 그 다음날 쉬고, 물론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하루 이틀치를 몰아서 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에 1시간을 하더라도 그 일들을 손에 놓지 않고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진짜 단순한 거를 말씀드리자면 네. 계획표만 잘 짜면은 원활하게 할 것 같은데. 그쵸. 네. 근데 할 대표님 거 아니에요?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네. 방학 계획표 짜죠. 그거 시간표 해가지고. 그죠. 우리 옛날에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이렇게 다들. 해가지고. 네. 근데 그 계획표 짜고 그거 그대로 방학 보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똑같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스케줄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만들고 하더라도 최대한 신경 써서 하려고 하지만 100% 다 못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적응을 했으니까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케줄 짠다고 매일매일 할 수 있을까? 365일? 저는 정말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케줄 정리하는 거 중요하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전에 정리하기 전에 내가 365일 꾸준하게 무언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독한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직장인 업무가 아니잖아요. 업무가 아니에요. 직장인 회사 다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업무가 단순 업무가 아니라 이건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이죠. 내 돈이 들어가고
내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고 근데 이 투자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물론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본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회사 다니니까 한 달에 월급을 300 받는다고 치면 300 받고 구매대행으로 지금 뭐 영상 이런 거 보니까 하루에 2-3시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수익이 난다고?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거의 과반수 이상일 거라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투자 마인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지금 관심 있어하는 이 구매대행 또는 위탁, 사입 이런 온라인 사업 자체가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내 돈을 먼저 쓸 자신이 없으면 하기 힘들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해야 사람이 내 물건을 사러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광고비가 아까워서 광고를 안 돌리는 사람 많아요. 맞아. 예를 들어 내 상품이 10개야. 근데 하루에 광고비 5만 원씩만 써도 10개면 얼마야? 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50만 원이 아까 광고를 못 돌려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내가 돈을 써야 판매가 생기거든요. 네. 이 일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음식점에 가도 음식점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음식을 사서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거든요. 물건을 온라인에서 소싱하고 보이지 않는 물건을 이미지 처리해서 깔끔하게 돈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 광고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의 시간과 노동이 사실 곧 돈이잖아요. 네.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을 잊고 모르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는데 현실적으로 시작하고 나면 이런 상황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요. 맞아. 마인드를 바꾸기 쉽지 않아. 네. 그래서 이 사업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어보시고 영상도 많이 보시면서 마인드를 조금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꾸준히 할 수 있고. 네. 어느 분야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쵸, 사실. 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죠. 하면은 네. 어느 분야든 꾸준하게 하지 않을까 그쵸.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만해요, 솔직히. 제가 처음에 어렵다고도 하고 독한 마음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네. 참 웃긴 게 막상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막 매출이 엄청 높고 이런 사람도 아니지만 네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제 밥그릇만 챙기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냥 어디 가서 부족하지 않을 정도만 월급 받는 수준이잖아요. 아, 네. 근데 알고 나면 쉬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좀 보여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너무 재밌어요, 이 일이. 아, 그치. 맞아. 그래서 요즘에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이 일만 생각하잖아요. 아, 만약에 이 일을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네. 전 이 짜릿함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 일을 너무 설렜던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진짜 맨 처음에 판매가 들어왔을 때 자고 일어났을 때 주문이 들어와 있어요. 아, 그러면 진짜 이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네. 텐션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네. 그냥 조용히 일만 하지, 내 일만 하고 할 거 아는데 거의 생전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자고 일어났는데 주문이 들어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엄청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신나서. 아, 그때 너무 처음에. 재밌어서. 아. 지금 막 그때는 육성으로. 그렇지. 육성으로. 그때 그 기분을 아직 잊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내가 자고 있는데 돈을 벌어줘. 아, 그러니까요. 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꿈에서 많죠. 왜 맞네. 없겠어요. 자, 그러면은 앞전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대표님도 한 2년 되시지 않았나요? 2년 정도 거의 된 것 같은데 그쵸, 2년 조금 넘었죠. 2년 동안 사업을 해 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도 있으실 텐데 작년이 제일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다 오픈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보통 같이 강의 배운 그 동기분들도 있고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된 같은 경우에도 판매된 상품의 키워드 다 알려줬어요. 그냥 이거 하라고. 네. 나 오늘 주문 들어왔다고. 네.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랬어. 처음부터 구매대행 정리할 때까지 항상 그랬고, 그리고 정리하면서도 키워드 아이템 정리한 이 1년 동안 내가 구매대행으로 판매를 하면서 판매됐던 상품들 그리고 업로드했던 상품들 이거 다 정리한 자료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 싹 다 뿌려줬어요. 그냥 쓰라고. 구매대행 쓰라고. 할 사람 있으면 더 계속 할 사람 있으면 하라고. 이거 100% 팔리는 키워드다. 이런 카테고리는 기본적으로 매출 생기는 키워드 이거 주변에 나눠줬어요. 알려주기도 하고. 네네. 근데
제가 그러면서도 많이 힘들었었던 게 뭐냐면 시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판매가 많이 돼서 힘들었어요. 그게 말 그대로 매출이 올라서 힘들었어요. 구매 대행은 정산일도 늦고 네. 여러 가지 환불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 맞죠. 사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소비자가 환불해달라라고 하면 마켓들은 어찌됐든 환불해주잖아요. 네, 해주죠. 어차피 물건을 보냈든 안 보냈든 물건에 이상이 있든 상관없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구매 대행하면서 리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매출이 오르면 정산일이 늦어서 매출 메꾸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이 결제하는 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돈을 많이 가지고 시작한 입장은 아니었어서 한 매출 한 2,500? 정도 되니까 좀 힘이 붙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생각이요. 한 2,000 정도 찍으면 더 한 20%였거든요, 마진이. 네. 2,500 정도 하면은 네. 뭐 세금 떼고 뭐하고 다 하고 하면 네. 한 500에서 한 600 사이 남았어요. 아. 근데 500에서 600 사이 남으면 저는 어느 정도 굴러갈 줄 알았어요. 이게 매출이 계속 성장하면. 근데 생각보다 이 안에서 마케팅 비용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무실 없이 시작했으니까 사실 지출 비용이라는 게 없었어. 근데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쓰면서 지출 비용도 생기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나가잖아요. 아, 유지 비용이 나가니까 이게 매출이 예를 들어서 저번 달에 2,000이고 이번 달에 2,500이면 다음 달에는 3,000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올릴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올리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매 대행을 정리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돈 몇 개화 때문에 많이 최대한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거죠. 대출까지도 받으셨었나요? 알아보긴 했는데 대출도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 조건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네. 일반 사입 하시는 분들보다 위탁이나 이런 것보다. 그래서 구매 대행은 그렇게 조금 힘들게 하는 것보다 좀 더 다른, 그때 당시에는 사입을 하고 있었어요. 아. 구매 대행이랑 사입을 같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사입 중에 조금 판매되는 상품들이 생기기 시작할 단계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래, 사입이 이렇게 조금 상승세니까 내가 구매 대행을 좀 정리하고 이 구매 대행으로 했던 돈들을 사입에 투자해보자 해서 정리하면서 사입으로 아예 완전히 넘어가게 된 거죠. 이 점이 많이 힘드셨구나. 그러면은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이렇게 버텨서 극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입이 생각보다 잘 돼서 버티게 된 거고, 사입이 잘 되다 보니까 계속 하고 싶은 게 많아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저것 배우고 강의도 듣고 하다 보니까 또 위탁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위기를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좀 힘든 시기였지만 좀 바쁘게 배우고 배운 거 실행하고 포기 안 했으니까 그래도 그 힘든 시기 조금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대표님도 계획이 있으실 텐데 목표라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강의나 이런 걸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대표님 권유로 네. 강의 준비하면서 솔직히 매출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목표가 그래도 5천 이상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5천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고 매출을 올리려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이게 참- 순환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자금 때문에라도 강의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 정보를 풀어야 되니까 그렇죠. 좋은 정보를 풀어야 여러분도 불만이 없을 거고 그렇죠. 또 도움이 돼야 배울 건데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아끼는 정보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강의를 해서 사업 규모를 좀 키워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계획도 잡으시구나. 그래서 대표님이 옆에서 도와주세요. 네. 제가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도와드리고 네. 여기 보시는 시청자, 구독자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게끔 강의를 열게 된 거니까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대표님 사업 규모도 확장 시키고 되셔야죠. 싶은 거죠. 네, 저는 또 도와드릴 겸 또 서포터를 해야죠. 근데 저랑 함께 촬영하셔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영상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죠. 혹시 그 촬영하고 두 번 나오신 분 있나요? 두 번 나오신 분은 없네요. 제가 최초예요? 네. 되게 인터뷰를 영광이네요. 하면 진짜 최초예요, 진짜. 한번 인터뷰 찍고 강의는 했어. 그거는 가능하죠. 근데 인터뷰를 두 번 찍는 거는 대표님 처음이에요. 하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바뀌었으니까 네, 작년보다 바뀌었으니까 말할 거리도 있고 네. 두 번째 촬영해 보니까 네. 작년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쵸, 촬영하면서. 그쵸. 네. 왜냐하면 네. 진짜 그때 그랬지. 지금은 되게 그냥 재밌는 생각 정도, 재밌는 일들이라고만 네. 생각이 들고 그치. 그때는 좀 많이
지금보다 훨씬 몰랐을 때고 맞아요. 막 그때는 정보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노하우보다는 열정이 더 많았을 당시였으니까 네. 물론 지금 열정이 많이 준 건 아니지만 그때보다는 좀 들었겠죠. 좀 식었겠죠. 지금 근데- 거의 베테랑 느낌이에요. 그때는 이제 시작해요. 약간. 지금은 지금은 이제 해봤어요. 막 그냥 좀 그 정도. 네. 그래서 셀러분들 만나면 잘 가르쳐 주실 것 같고 정보도 잘 공유할 것 같다 해서 네, 연락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두 번째 나오니까 네. 좀 감회가 새롭네요. 아, 그래서 끝으로 대표님 전체적으로 한 말씀 있으시면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거는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네. 대표님, 제가 준비하고 있는 강의 네. 내용 대충 아시잖아요. 알죠. 근데 혹시라도 이제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이 수강하시기 전에 꼭 알고 수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다른 강의들은 보통 이거 배우면 매출 얼마 할 수 있다. 뭐 이거 하면 얼마 벌 수 있다.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한 푼이라도 좀 더 벌려고 하는 목표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지금 배워서 당장 매출 오르는 거 너무 좋지만 당장 매출 오르는 거 사실 중요하다고 안 느껴지더라고요. 해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일하는 환경에 대한 프로세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앞에서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케줄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내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해놓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양만큼만 하는 거야. 무리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근데 그거를 꾸준히 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강의를 배워도 이론적인 강의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많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어떤 강의를 들어도 강의 녹화해서 평생 그 스트리밍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영상 제공도 해주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강의 해보셔서 알겠지만 영상 녹화해서 집에 가서 강의 듣고 또 보고 내가 그걸 실행하고 그거 쉽지 않잖아. 쉽지 않아요. 진짜. 내가 아무리 배운 거라도 강의 들었던 거라도 네. 집에 와서 영상 다시 보면서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어려워요. 분명히 질문하게 되고 어려운 부분 생기면 막히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이론적인 강의를 많이 들어보니까 강의 여러 개를 들어보니까 이론적인 부분이 실제로 도움이 크게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이론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강의 커리큘럼이 네. 사실 이론이 한 20%? 좋네. 좀 빡세요. 그 대신 좀 이론이 한 20, 30% 그냥 진짜 기본 꼭 알아야 되는 이론만 딱 하고 네, 그쵸. 나머지는 다 실습이에요. 다 실습? 한 80%, 70%가 실습인데 네. 한 달 안에 무조건 이 업무 프로세스 잡고 그냥 강의 수강이 끝나면 배운 것만 하면 무조건 매출이 나고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사주기간 네. 한 달 동안. 한 달이거든요. 한 달 동안 하는데 네. 이 한 달 딱 배우면 그냥 그 수강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배운 거 순서대로만 하면 돼요. 더 그냥 딴 거 안 해도 돼. 대신 하다 보면 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면 숙달이 되잖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때 또 다른 걸 배우는 거야. 내가 구매대행 했으니까 그렇죠. 대표님 해봤으니까 어. 예, 알지. 했으니까 내가 숙달이 됐잖아. 구매대. 판매 매출은 어렵지 않네? 판매가 나네? 수익이 나네? 그러면 내가 5시간 걸릴 거 숙달이 되면 2시간, 3시간이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더 숙달되면 2시간, 3시간 걸릴 거 1시간이면 끝나. 30분이면 끝나. 근데 그 정도 숙달이 되면 그 남은 시간에 그냥 여가를 즐기고 그냥 쉬고 하지 마시고 다른 걸 또 배우면 돼요. 근데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서 따라갈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딱 다 정리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이대로 해도 괜찮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것만 주면 이게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최대한 그래도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앞으로의 프로세스나 이 업무적인 부분에 어려움이나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알차게 해놨기 때문에 네. 이 부분만 알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 기본적인 프로세스만 잘 준비가 되면 매출 당연히 오른다. 돈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내가 일하는 환경만 딱 잘 만들어 놓으면 돈 매출 오르고 수익 생기고 그러면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면 또 수익이 생기고 매출이 오르고 반복되는 거니까. 돈만 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거,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를 준비를 알차게 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혹시 수강하기 전에 고민된다 이러면 그냥 대표님한테 연락해서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승범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확실히 1년 전과 다르게 많은 성장을 해오셨고, 어려운 셀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도 준비하고 계시고, 웬만해서는 대표님이 노하우를 잘 안 푸신다고 합니다. 이때 기회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 일하기 힘들고 어려워서 길을 헤매신 대표님들 계시면 여기 계신 이승범 대표님께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 단톡방과 1대1 채팅 문의하실 수 있도록 걸어뒀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승범 대표님이 셀러 사업 규모 확장 혹은 교육 사업도 같이 운영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